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백송TV 강지식 변호사입니다. 네, 안혜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에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처분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정식 재판 절차에 넘기거나 또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번 용서해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벌금에 처해달라고 하는 약식명령 청구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네. 우리가 통상 약식명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식명령이 뭐죠? 공개된 재판정에서 나가서 하는 정식 재판 절차인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를 약식 절차라고 하고요. 약식 절차에서 한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약식명령 절차, 방금 전에 이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럼 진행이 되는 거죠? 통상 검사가 이제 벌금액을 정한 공소장과 기록 전부를 법원으로 보냅니다. 판사는 그 기록만 검토하여 약식 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서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하거나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여 약식 재판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판사는 통상의 공판 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식명령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들은 사건이 복잡하지 않거나 중하지 않거나 이제 이런 사건들을 얘기를 하겠네요. 음주운전 사건이나 뭐 무면허 운전 사건, 단순 폭행 사건, 행정벌 이런 것들이 보통 약식명령 사건으로서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네. 판사님 보시기에 이거는 벌금으로 할 게 아닌 것 같다 또는 그냥 바로 서면만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고 정식 재판 절차에 이렇게 넘긴다고 했는데 네. 우리 이제 언론에서 보면 뭐 유명 연예인이나 네네. 뭐 이런 사람들이 가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 법원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검사님이 판단한 벌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예를 들면 뭐 벌금을 했는데 이건 징역형이 맞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무죄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통상회부가 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좀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반면에 무죄 심증을 가지고 있어서 재판을 해보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가능성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받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벌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무죄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약식명령은 선고일이 아니라 고지받은 날, 즉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수배가 돼 있거나 불이익한 경우가 가끔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달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복 청구서와 정식재판 청구서를 서면으로 써서 제출하면 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건 아니고 자기 또는 대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거가 부정하다든가 네. 아니면 해외 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뭐 본인이 수배 중에 있어서 집에 우편물 오는 걸 확인을 못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약식명령을 받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벌금이 너무 높은 것 같아가지고 예. 밑자야 본전이니까 그냥 정식재판 청구를 하자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뭐 밑자야 본전이니까 무조건 정식재판 청구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검사님이 처분한 벌금 이상액으로 판사님이 올리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사람들이 쉽게 정식재판 청구를 하니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좀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형종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벌금액은 상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하면 직접 법원에 나가야 됩니다. 약식명령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해서 벌금만 내면 그만인데 법원에 서야 된다는 게 사실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것일 수는 있죠. 예, 뭐 적어도 2번을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식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공소사실이나 기록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약식명령 송달 전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했다면 관할 법원에 약식계의 사건을 확인한 후에 약식명령 청구서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식명령을 송달받았다면 관할 검찰청 공판계 검사실에
열람동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으면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결정해야 하고 약식명령 청구서와 증거 기록도 미리 볼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